죽겠죠, 뭐 이렇게.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조금씩 풀려갈 겁니다 아마. 예. 요즘 뭐 또 힘들고 어려운 뉴스들이 많아서 이렇게 모시니까 사실 또 한편으로는 많이 푸근하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한 10여 년쯤 전에 대학로의 어느 주점에서 제가 우연히 한번 뵀었고, 네. 그리고 처음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예. 얼핏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사실 여기 문화초대석은 많은 분들을 모셨는데 오늘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랄까? 우리 대중음악사가 커다란 어떤 그 대하, 그러니까 큰 강줄기라면 그 발원지에 계신 분을 만나 뵙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너무 거창한 말씀인데.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간 이후에는 문화초대석은 그만해도 될 것 같은. 아유, 그러시면 되죠. 방송 인터뷰를 어렵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들끼리 그 배우들을 앞것들이라고 그러고, 앞것들이요. 예, 예. 스태프들을 뒷것들이라고 합니다. 뒷것들, 예. 근데 제가 뒷것들 두목쯤 되다 보니까 예. 앞에 나서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몸에 맞지가 않는 거. 예. 그래도 지금 뭐 뒷것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앞에 나서셔서 노래를 하시던 분 아니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본 적은 뭐 거의 없어요. 음반만 내봤죠. 아, 그런가요? 네. 공연을 하신다든가 하는 것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 한겨레 신문하고 결의 노래 할 때 그 엔딩곡을 아침 이슬을 불렀는데 예. 그때도 저 이 공연장 맨 뒤 그 컨트롤 부스에서 불렀습니다. 무대 올라갈. 아, 그럴 정도셨습니까? 예.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그 노래를 만들고 가수로서 활동하실 생각을 처음에 하셨습니까? 뭐 가수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물론 미술 전공하시고. 예, 예. 목소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냥 노래를 만들어 봤던 것뿐이죠. 예. 아니요, 근데 저는 이 목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너무 낮아요. 아닙니다. 예. 정말 듣기가 좋은 목소리 가지고 계시다고 아이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를 남기고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아침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을 진행한 뒤 학전에 있던 아르코 꿈밭 극장에 들렀습니다. 김민기 씨 영정 사진이 김광석 추모비 옆 화단에 놓이자 학전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배우 설경구와 황정민, 장현성을 비롯한 문화계 선후배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아침 이슬을 부르고 트럼펫으로 아름다운 사람을 연주하며 김민기 씨 별세를 애도했습니다. 오랜 암 투병 생활 끝에 지난 21일 향년 73세로 별세한 김민기 씨는 장지인 천안공원 묘지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설TV는 2일간 포크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김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양희은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김민석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 이 지나간 어제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이 이야기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신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 이야기는 노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음악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말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다시 한번 권하지만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김민기는 미술하는 청년이었고 목소리에서 여러분께서 품성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듯이 차분하고 그러면서 정열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청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연히 만들었던 몇 곡의 노래들이 그 당시의 시대의 아픔들과 개인적인 아픔을 함께 겪고 있던 많은 아픈 사람들에게 불러지면서 그 노래들은 금지곡이 되었고 몇 곡들의 노래들은
그리고 그가 우연히 만들었던 몇 곡의 노래들이 그 당시의 시대의 아픔들과 개인적인 아픔을 함께 겪고 있던 많은 아픈 사람들에게 불러지면서 그 노래들은 금지곡이 되었고 그는 쫓기는 몸이 되었고, 그러면서 아주 소량 만들어졌던 김민기의 레코드는 마치 군부 독재 하에 뭔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신주단지 내지는 신성한 무언가의 힘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것처럼 되어서 엄청난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가의 주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 혹자는 김민기의 전설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투사로서 정치에 뭔가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실에 대해서 격렬히 분노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닌 음악을 만드는 사람, 그저 살고 사랑하고 숨쉬는 그것으로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특정한 목적성이나 역사의식 앞에서 내세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과장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가 기타 하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철저하게 과소평가되었고, 그리고 김민기가 서태지였던 시절, BTS였던 시절을 알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양희은이 김연아임과 동시에 소녀시대임과 동시에 유관순이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목소리를 라디오에서 듣기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뭐 누구를 훈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화내기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래들과 사연들을 우리가 뒤에 두고 산다? 한 가정으로 친다라면 부모, 자식, 형제지간에 전혀 대화가 없이 산다라는 것이고, 우리 아빠가, 엄마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형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 내 동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거의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저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역시 화가 나려고는 합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리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 이야기 해봤자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시는 순간 100만 배, 200만 배, 1000만 배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할 일은 여러분이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때 무안하지 않도록 상당히 빠르면서도 조용한 동작으로 휴지를 집어다 드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 반드시 실천되리라는 확신을 품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간다. 대선도 끝났다. 정치와 문명의 전환기. 지금 우리는 왜 다시 김대중에 주목하는가? 김대중은 국민과 함께 IMF 위기를 극복해냈다. 그는 문명적 통찰로 IT 강국의 길을 열었으며 일본 문화까지 개방하는 과감성으로
한류 시대의 빗장을 풀었다. 보수를 끌어안았고 자신을 죽이려던 정적을 용서했으며 평화의 문을 열고 마지막까지 민주주의를 외쳤다. 이것이 김대중이 떠나고 10여 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김대중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그는 여러 차례 죽음의 강을 건넜고 평생의 동지였던 아내를 깊이 존중했으며 꽃과 나무를 사랑했다. 광주의 아픔을 잊지 않았고 사형 선고를 받고도 공부를 놓지 않았고 히틀러에 맞서 순교했던 본회포와 닮은 정치인이었다.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그는 평생 간절히 기도했다. 꿈, 그것이 고난, 아내, 자연, 민중, 기도와 함께 김대중을 세계적 정치인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우리는 이제 지구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그레타 툰베리를 찾아내고 세계를 격동시키는 제2, 제3, 제4의 BTS를 탄생시키고 수천만의 촛불 민주주의자들을 길러내고 88 올림픽에서 세계를 감동시켰던 이어령과 같은 창조적 천재들을 발굴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코로나를 넘어 생명 문명을 선도하는 선진국이며 유대민족처럼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미래가 된 K-디아스포라 공동체이다. 평생을 김대중에게 바쳤던 권노갑은 김대중의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해라. 조급해하지 말고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려라. 역경에 좌절하지 말고 축복으로 생각해라. 상대를 배려하고 의리를 지켜라. 더 센 정치를 해라. 정치는 통합이다. 김대중 본인이 스스로 작성했던 대통령 수칙은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염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직도 살아있다. 사랑과 관용. 그러나 법과 질서를 엄수해야. 인사정책이 성공의 길이다. 아첨하는 자와 무능한 자를 배제.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을 유지. 현안 파악을 충분히 하고 관련 정보를 숙지해야. 대통령부터 국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불행한 일도 감수해야 한다. 다만 최선을 다하도록. 국민의 애국심과 양심을 믿어야 한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설명 방식을 제고해야. 국회와 야당의 비판을 경청하자. 그러나
정부를 짓밟는 것은 용서하지 말아야. 청와대 이외의 일반 시민과의 접촉에 힘써야. 언론의 보도를 중시하되 부당한 비판 앞에 소신을 바꾸지 말아야. 정신적 건강과 건전한 판단력을 견지해야. 양서를 매일 읽고 명상으로 사상과 정책을 심화해야. 21세기의 대비를 하자.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명심해야. 적극적인 사고와 성공의 상을 마음에 간직.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다. 김대중의 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그 꿈을 꾼다. 노무현 후보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하고는 정책과 이념 그리고 살아온 길이 달라서 단일화는 어렵다고 했으나 그 후 생각을 바꿔서 단일화하겠다고 한 것은 잘된 일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바라던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 단일화는 왜 필요합니까? 소수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는 대통령을 이번에 또 뽑는다면 우리나라가 계속 불안해집니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과반수를 얻는 대통령을 뽑는 결선 투표 조항이 있다면 사실 후보 단일화는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일화 후보는 이해창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를 받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다양한 정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뽑아야 하고 특히 경제와 국제 감각이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념 대결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화의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이 잘 된 것인지 미국과의 소파는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통일을 하려면 미국과 중국의 협조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모두 국제 문제입니다. 노무현 후보는 저의 동지이자 경쟁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의 모두 발언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지난 봄 저는 민주당 국민경선에서 새칭 국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200만 국민이 참여해서 뽑힌 국민 후보였습니다. 한때 국민들의 지지도가 60%까지 올라갔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자꾸 지지가 내려가 가지고 지금 다시 국민들의 검증을 받고 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착잡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을 거쳐서 좀 더 큰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국민들을 믿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국민들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국민 여러분을 믿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선의의 경쟁을 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야별 정책 토론, 먼저 후보 단일화 문제는
노무현 후보부터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일화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바라는 일이라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측돼 있던 일입니다. 저는 7월경부터 재경선을 열어놓고 또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면 좋겠다. 진작 좀 국민 경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국민 경선이라는 방법을 그동안에 받아들이지 않으셨는지 그런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노무현 후보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한때 인기가 높으셨는데 지금 이제 인기가 좀 내려가셔서 착잡하시고 억울하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도 옆에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노 후보께서 얼마나 착잡하신가 이런 느낌을 갖는데 국민 경선제를 해서 이제 뽑히신 후보니까 또 국민 경선제는 우리나라에서 실험한 하나의 제도인데 인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셔서 억울하신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시다면 민주당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저는 노무현 후보께서 결단을 하실 수도 있었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민주당의 당원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 경선을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러는데 저도 그 국민 경선은 성공한 실험이다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같은 당에 계시던 분들께서 국민 경선은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동원됐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는 이제 당원들에 의해서 뽑는 걸 이제 바랬는데, 근데 노 후보께서 국민 경선을 하자고 해서 국민 경선의 취지에 가까운 것이 여론조사라고 많은 분들이 또 노 후보께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했습니다. 시간상 예. 국민 경선에서 동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믿고 계시는지 참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그 문제는 접어두기로 하고요. 여론조사 방법을 제가 수용한 것은 사실은 우리 정 후보의 요구를 다 수용한 것이거든요. 다 수용한 것인데 그 여론조사의 방법에 관해서 너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경제적인 상그레이스의 계약도 한번 약속하면 지키는 것이 우리가 도리인데 여론조사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조건이 있고 또 재합의 요구가 있고 이렇게 해서야 신뢰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그것을 유출했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론조사는 노무현 후보께서 요구한 것이고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여론조사 절반, 당원 절반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방법이 결국 된 거는 노무현 후보의 제안을 저희가 수용한 것, 이것은 사실이니까 이 사실은 좀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일부 신문에서 후보 단일화는 노무현 후보하고 저하고 뭐 정책 이념,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끼리 하는데 이거 문제 많다고 많은 신문에서 많은 사서에서 지적을 했고 또 한나라당에서도 또 이해창 후보께지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후보 단일화 왜 하는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과반수 투표를 하는 그러한 대통령을 뽑는 결선 투표 조항이 있었다면 사실 이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될 때 내 마음 따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차가운 내 눈길에 얼어. 오늘부터 이설TV는 2일간 포크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김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양희은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김민석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 이 지나간 어제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이 이야기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신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 이야기는 노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음악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말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다시 한번 권하지만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김민기는 미수라는 청년이었고 목소리에서 여러분께서 품성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듯이 차분하고 그러면서 정열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청년이었다라고 합니다. 시들어지는 지쳐버린 황혼이 창에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의 면역이 든한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역시야 겨울에서 차가네. 경고, 발랄한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Warning. Shutting.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고대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의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의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bad.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기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조 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출판 유령원.